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지만 또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FC 서울하고 김천상무 경기입니다. 어저께 FC 서울이 김천상무의 5대1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는 일단 이번 시즌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퐁당퐁당하는 경기력인 것 같아요. 못하는 경기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 경기 잘해서 이기고 그 다음 경기 왜 또 못하지 하다가 이번 경기 또 이기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그 경기력의 어떤 기복이 있는 것도 서울의 현 시점을 잘 보여주는 형태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김기동 감독님 뭐 인터뷰를 보니까 더 좋아질 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경기를 앞두고 뭐 전술적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당일 미팅을 했다 이런 인터뷰를 기자회견 올려온 걸 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어제 해설 들어보시면은 이제 그 선수들이 줘야 될 타이밍에 못 주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답답해 하셨다 김기동 감독님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이 서울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 어느 순간 잘 맞아 떨어지면 이번 경기처럼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이게 잘 안 풀리기 시작하고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아직 확실히 해야 될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이번 김천상무 경기처럼 승리를 쌓아가면서 감독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면서 팀이 변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해설 들으면서 줄 때 못 준다, 더 과감하게 나가야 될 때 못 나간다라는 얘기를 늘 서울한테 느꼈던 거기 때문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이번 경기에서 김천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서울 얘기를 중심으로 드릴 거긴 한데 김천 얘기를 아예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뭐 김천이 이번 시즌 지금 뭐 성적이 괜찮죠. 성적이 좋고 저는 경기 내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정용 감독님이 사실 이제 K리그 2에서는 좋은 성과를 못 거두시고, 그러니까 김천에서는 잘 거뒀는데 서울 이랜드 때는 근데 지금 김천을 맡으면서 잘할까 싶었는데, 저는 정정용 감독님이 이런 팀을 잘 꾸려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 기량이 아무래도 갖춘 선수들이 이제 김천 상무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약간 대표팀 느낌이 좀 있죠. 그 연령별 대표팀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들을 또 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선수들을 육성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 이랜드는 아무래도 김천보다는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 지금 김천 경기를 보시면 굉장히 제가 보기엔 트렌디한 면이 많이 있어요. 전방 압박도 많이 시도하고 역습에서,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역습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공수 전환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수들, 이런 개인기량 갖춘 선수들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서울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김천 이번 시즌 확실히 그 또 이제 선수단 변화가 있겠지만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구나. 이 판을 흔들고 다니는 고춧가루 부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승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잘했던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도 유기적으로 잘 들어가요. 잠깐 뭐 불러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압박 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그냥 압박 들어가고 막 그냥 막 무작정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쪽 센터백이 잡고 있으면 이중민 선수가 뭐 이렇게 접근해주면 이제 이쪽에 들어가고 접근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전환되려고 할 때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서 딱 접근해가지고 이쪽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네. 그래서 그냥 뭐 혼자 들어가서 공을 뺏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조금 다시 말씀드려보면, 공을 이 선수가 잡고 있을 때 패스를 이쪽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 전개를 하게 몰아놓고 압박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 선수가 접근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서 꽉 물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형태들의 어떤 압박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전방 압박 트렌드거든요. 요걸 잘 쓰고 있고 개인기량 갖춘 선수들이 이걸 다시 공격으로 연결하면서 몇 차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안 나와요. 제가 돌려봤는데 전반전에 압박 되게 잘했는데 그 장면들이 거의 안 나왔고, 여기서 이제 서울 선수들이 사실 패스미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여기서 실점하지 않은 거는 본인들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볼 돌리다 실수할 수 있어. 대신에 여기서 다시 수비 잘하면 돼.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쟁탈전 같이 벌어지는데 이쪽에서 수비 주중력이 무너지지 않았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서울 선수들이 사실 저는 많이 느꼈던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본인들이 볼을 돌리다가 뺏기면 이 역습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취약한 거예요. 볼을 잘 못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기면 수비로 빨리 전환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냥 막 어영부영 끌다가 게 아니라 과감하게 앞에다가 원터치든 투터치든 길게든 넣든 하고 여기서 다시 싸우면서 경기를 다시 꾸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반전에 잘 나왔던 것 같고 김천이가 압박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후반전 초반에도 경기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 김천이 잠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전방 압박들에서 효과를 봤던 것이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김천이 최근에 공격적인 면에서 좀 장점이 많았는데 서울의 대응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지금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김천이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 공을 잘 못 돌리게 되게 잘했어요, 서울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번 경기를 총평 드리자면 그러니까 김천이 못해서 5골이나 먹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서울이 잘해서 5골을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신에 FC 서울이 제가 생각하기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선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를 가지고 5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승리가 뭐 단순히 김천을 이겼고 뭐 얘네 뭐 군팀이라서 뭐 동기부여가 갖고 이렇게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서울도 분명히 잘했고 김천도 이런 팀이구나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네. 하여튼 여기까지 딱 김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서울로 얘기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서울한테 먼저 잘했던 점을 말씀드리면 서울은 이제 그 김기동 감독님이 항상 그렇지만 수비할 땐 4-4-2를 좀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경기에서 팔루세비치가 전방으로 올라와서 그 일류첸코 옆에서 수비를 도와주는 형태를 썼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기다리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쪽 딱 여기 이 정도의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면은 접근해 가죠. 오면 접근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쪽에서 딱 공을 잡았다. 이쪽 센터백이 공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뭐 미드필더 그러니까 윙백들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주면 벌써 이 센터백이 주기가 싫은 게 여기서 막 강상우 선수가 뛰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여기 임상엽 선수가 뛰어나올 준비를 그러니까 공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나 이제 다 물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물려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나가는 거를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요. 이게 전반 1분에 나왔던 임상엽 선수가 자르는 게 이 장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전방 압박을 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좌우로 돌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임상엽 선수가 이쪽을 가리면서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전진하는 거죠. 그럼 이 선수가 백패스가 나가면 이번에 일류첸코, 팔루세비치가 같이 도와주면서 전방 압박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천을 많이 괴롭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득점 장면도 그 두 번째 득점 장면도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공격하다가 그런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격 전개를 본인들이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 실수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앞부분에서 나온 게 두 번째 골 장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공격 전개 하다가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공 뺏겼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 바로 수비로 전환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쪽에서 뭐 공격 전개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본인들이 앞쪽에 지금 수비 라인이 잡혀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진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쪽에 들어오는 건 어차피 쫀쫀하게 본인들이 수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자라고 했던 장면에서 팔루세비치 선수가 김봉수 선수의 공을 빼앗으면서 결국에는 그게 역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골이 굉장히 저는 이번 경기에서 서울이 보여준 되게 전형적인 어떤 이 경기 컨셉을 보여주는 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골보다도 두 번째 골이. 그리고 네 번째 골? 임상엽 선수 거도 빼앗은 거가 전환되면서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이 많은 찬스를 잡아낸 것들이 김천을 앞쪽부터 공격을 펼치다가 앞쪽부터 이제 김천이 공 뺏고 나올 때 그걸 다시 재압박한다거나 높은 위치부터 눌러가지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이 잘할 수 있는 장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축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김기동 감독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도적인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 효율적인 면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공을 우리가 앞쪽으로 보냈어요. 상대 쪽 골문에 가까운 쪽에 보냈어요. 얘네가 잡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불안정하게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뺏겼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높은 위치에서 공이 돌고 있는데 여기서 공을 빼앗았을 때 우리가 바로 수비해가지고 여기서 수비하면은 얘네 역습도 전개하는 거를 속도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11명 선수가 다 뛰어내려가야 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위치에서 이미 전진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뺏으면 우리가 그 빌드업을 다시 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을 딱 뺏기고 높은 위치에서 딱 공이 있을 때 뭔가 상대랑 불안정하고 반반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그냥 폭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빌드업을 하면서 쏟는 에너지를 오히려 아낄 수 있고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힘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내려가? 내려갈 생각을 왜 해? 거기서부터 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김기동 감독님도 잘하는 거고 이게 뭐 김기동 감독님만의 새로운 전술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김기동 감독님의 이제 스타일인 거죠. 이게 현대 축구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술인데 그 장면을 잘 활용하면서 서울이 격차를 벌려왔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었어요. 잘했어요. 서울이 이번 경기에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 김동완 해설하고 임병진 캐스터가 이제 중계 중에 나왔던 얘기를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빌드업하는 지도자들을 열심히 데려왔었습니다. 안익수 감독님도 공 돌리는 거 좋아하셨고 저도 그래서 좋아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박진석 감독님도 축구가 이제 뭐 맥락 없는 축구는 아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늘 아쉬웠던 것들이 뭐냐면 서울 선수들이 빌드업이 그렇게 유기적이지 못해요. 근데 기술이 없는 거냐 이 선수들이?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요즘 성적이 좋은 걸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러니까 몇몇 선수들이 제가 이제 탐탁치 않아 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평가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완전 비전문가라서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전 사실 김주성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적인 능력에 비해서 빌드업 실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볼을 못 찬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 같은 게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선택이 안 좋아. 선택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김주성 선수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도 여지까지 서울에서 안 좋았던 선수들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안정적인 것만 해요. 그러니까 줘야 될 타이밍에 못 준다라고 했던 김기동 감독님이 저는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 김주성 선수가 예를 들면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확고한 주전이기도 하니까 속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을 막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김주성 선수가 제가 보기엔 본인이 패스를 너무 완벽하게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넣는 전진 패스가 우리 편한테 깔끔하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만 원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앞쪽에다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이 선수들이 바보가 아닌데, 잘 보세요. 김주성이 공을 잡았을 때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기성용이 잡았을 때가 위험합니까? 볼을. 당연히 앞에 갔을 때가 위험하죠. 그러면 기성용이 잡았을 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일류첸코가 잡았을 때가 위험할까요? 일류첸코 들어갔을 때가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도가 결국에는 앞쪽으로 갈수록 공을 깔끔하게 잡으면 앞쪽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게 있으니까 김주성 선수는 조금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올 때부터 막는 게 시작인 거죠. 수비 시작인 거고 여기 들어가면은 죽어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김주성 선수가 이쪽에다가 완벽한 패스를 넣는다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압박도 너무너무 빡빡하고 본인이 패스를 할 수 있는 거리도 많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한테 들어가는 것도 여기는 미드필더들이 기성용 공 잘 차는 거 잘 아는데 류재문이 볼 좀 돌릴 줄 아는 거 아는데 압박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으면 김주성 선수가 이걸 안 줘요.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 저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혼자 공을 끌고 있을 때 이 선수가 이렇게 접근해 오면 여기서는 압박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줘야 된 타이밍이 못 줬기 때문에 이 선수도 자기 본인이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럴 때는 따라가더라도 계속 바짝 따라오니까 더 주기 힘들어지고요. 이 선수도 알아요. 여기 있는 7번 이 선수도 얘 압박 걸렸다. 여기 지금 기성용한테밖에 못 주니까 무조건 물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더 압박이 힘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블을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여기 몰리게 돼요. 지금 보시더라도 몰리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또 단순히 김주성 선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럴 때는 본인이 딱 잡아서 타이밍 좋을 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뒤에 붙어 있더라도. 붙으면 본인이 움직이든 이쪽에서 다시 받아도 되고, 혹은 이럴 때는 주면서 주변을 이용해도 돼요. 여기서 유재문 선수한테 바로 이렇게 측면에 돌려주고 그 횡패스를 하더라도 원터치로 돌려주면 압박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잡아놓고 이번에 이쪽 전환해서 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김주성 선수가 2번 선수한테 보내는 거는 어렵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아까처럼 딱 수비가 잡혀있을 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가면 간다고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가고, 이 선수들도 여기 이제 기성용, 유재문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앞쪽으로 많이 이제 압박을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편해지는 효과도 있죠. 단순하게 여기서 김주성 선수가 왼쪽 롱킥을, 왼발을 이용해서 롱킥을 넘겨서 잡는 것보다 이게 거쳐 오는 게 이 선수가 공을 받기가 더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5번이 2번한테 넘겼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5번 2번한테 넘겼다라는 그 시작과 끝은 똑같은데 과정이 달라지니까 2번이 공을 잡았을 때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엔 거쳐서 내가 패스를 누구한테 연결하겠다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선수들을 써서 저기다 보내야지 라는 개념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기동 감독님이 영입해 온 선수들, 좀 아는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 선택도 이제 제가 좀 풀백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풀백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FC 서울이 보면은 강상우 선수 어제 되게 잘했고 최준 선수 잘했죠. 근데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 선수들이 풀백들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김기동 감독님 축구에서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 빌드업을 센터백들한테 맡기는 게 좀 힘듭니다. 사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패스줄이 이렇게 나면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빙글 돌아야 되니까. 그죠? 180도를 돌아야 상대편 골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7번 선수가 공을 잡게 하겠다 라는 그 결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센터백이 7번한테 밀어넣는 거는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겨내고 탈압박을 해야 앞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가면 훨씬 편해질 수 있는 게, 이게 여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을 이 선수가 따라 나오게 될 거고, 이 선수가 측면을 윙 쪽으로 잘 벌려주면 이 선수가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고 여기를 넣고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막으러 오겠죠. 돌파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이 선수가 7번이 이렇게 받으러 나오면서 이걸 뒤에다 꺾어주면,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아까 이 7번 선수가 이 위치 잡고 있을 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예시입니다. 예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풀백을 거쳐서 윙한테 들어가서 이 선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공을 잡으면 이번에는 이 선수가 자연스럽게 앞을 본 상태로 공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주고 7번이 받는다. 4번에서 시작해서 7번으로 간다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잡았을 때는 우리 쪽 골대를 보고 있는데 거쳐가지고 들어오면 상대편 골대를 보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줄 때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거쳐가는 선수들이 중요한데 풀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풀백들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골 장면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골 장면을 잘 복귀해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게 전환돼서 여기 권한규 선수 전환돼서 최준 들어가고 중앙 들어가서 중앙에서 이제 반대쪽 들어오고, 이게 일류첸코 조영욱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시면 최준 선수가 위치가 되게 높고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권한규 선수한테서 나올 때, 패스가 나올 때 자체가. 근데 이게 아마 이쪽 패스길이 쭉 열려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최준 선수가 잡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중앙 쪽에 있는 기성용 선수한테 한번, 기성용 선수 맞나? 기성용 선수 쪽인가? 중앙 쪽에 연결을 해주면서 여기서 속도가 딱 붙어버렸거든요. 공격 전환 속도가. 근데 이게 풀백들이 저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이 서울의 공격이 더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이거를 이 뒤에 서 있었으면 최준 선수가, 그러면
연결되고 공을 밀고 오면 드리블해서 오는 동안에 이미 여기 다 정비돼요. 그러면 아마 수비가 이렇게 쌓였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 위치에서 강하게 넣을 수 있는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풀백들 위치 잡을 때도 그렇고 뭐 풀백이 꼭 잡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윙도 잡아야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순간에는 이 선수가 공 잡고 있을 때 너무 깊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갈 때 아슬아슬하게 잘릴까 말까 하는 정도로 그런 위치에 가 있고 이 선수도 믿고 나가야 되고 얘가 위치가 좋으면 강하게 줘버려야 돼요. 줘버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딸려가니까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또 여유가 있거든. 아까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죠. 아까 이 위치에 있을 때는 패스를 못 주면은 어느 순간 이 선수가 와서 자기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줘버리면 따라갈 테니까 여기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나갈 때 못 나간다라고 했던 그 해설들의 이야기를 해석하자면 좀 마크맨이 붙어 있어도 이 선수가 완전하게 잡아서 얘가 돌게 만들고 얘가 뭔가 일을 치게 만들겠다라는 식의 패스가 아니라 거쳐가는 지금은 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주고 주변을 잘 쓸 수 있게 뺏기지 않게만 도와주면 되죠. 오른쪽에 누구 있다, 왼쪽에 누구 있다, 나 다시 줘도 된다, 잡아놓고 다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뭔가 해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안 줘버리면 압박을 당한다는 거죠. 속도도 안 붙고. 근데 풀백들도 마찬가지로 위치 선정, 볼 없을 때 위치 선정을 잘 해놓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본인들이 위치를 딱 잡아놔야 되는 거고 센터백들도 그런 데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위치들이 좋아지면은 벌어지는 일들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이렇게 잘 잡아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몇 번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 나면은 이 선수가 이제 이 위치를 못 잡아요. 왜냐면 계속 주잖아요. 계속 들어가.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나중에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건 좀 덜 위험하고 이 선수가 잡으면 많이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쪽부터 잡겠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을 가지고도. 그래서 나중에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 위치를 잡고 있더라도 이쪽에 주는 척을 딱 각을 잡으면 이 선수가 일루 각을 잡겠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줄 수 있는 패스 각이 더 잘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치가 좋고 패스가 좋은 타이밍에 계속 들어가 줘야지 상대가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쪽을 막아야 되나 저쪽을 막아야 되나 이쪽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반대쪽으로는 패스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계속 패스들이 들어가야 돼요. 위치를 잘 잡고 있으면 계속 줘야 될 타이밍에 줘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 상대가 수비할 곳이 많아집니다, 사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거기 들어가면 골이 나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밑바닥을 다지는 느낌으로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깔아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느낀 좋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후반 66분인가? 그 팔로세비치 기성용 선수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팔로세비치가 공격 후반전쯤에 이쪽 위치에서 공을 잡았고 기성용 선수가 수비 뒤로 빠져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로세비치가 자세는 이쪽으로 줄 것 같은 자세를 취했는데 여기 기성용 선수 앞에다가 절묘하게 스루패스를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팔로세비치 몸 자세가 딱 잡혔을 때 이쪽으로 주게 생긴 자세로 잡아놨던 데다가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풀백이 올라오고 있어서 전개가 되면 공격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김천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주겠거니 싶은데 이미 이쪽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도 안 됐는데 이런 식의 전개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줄 줄 알았는데 다른 애 주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몇 번은 좋은 움직임 할 때 패스가 들어가야지 상대가 속지 몇 번 좋은 움직임 하는데도 볼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거 신경 안 써버리는 겁니다. 쟤네 못 주잖아. 안 줄걸? 그리고 눈앞에 있는 선수만 잡으면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서울에 공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줘야 될 타이밍에 안 주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좋아지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풀백들 위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거기 들어갔을 때도 파생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센터백들도 이번 경기에서 좀 김주성 선수가
공 잡고 있다가 주는 척하고 본인이 드리블해서 나오는 장면. 이거 하이라이트 나오던데 왼쪽 측면 넘겨주는 거. 이게 물론 뺏겨가지고 역습되는 장면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김주성 선수가 주는 척 하면서 잠깐 끌고 있다가 안 붙으니까 딱 드리블 쳐서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최준한테 바로 전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준 선수가 헤딩이 좀 길어가지고 잘리긴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그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이용해가지고 과감한 것들을 시도해줘야지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김주성 선수한테 붙을 수도 없고 안 붙을 수도 없게 돼요. 왜냐면 붙으면은 여기 줘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압박이 풀리고 이 선수가 이제 권한규 선수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오면 이 선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뭔가를 일을 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편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좀 서울한테는 이런 게 빌드업에서 더 좋아지면 이제 앞으로 축구를 더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도 되게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너무 본인 앞에만 봤어요. 여기 있는 선수들이 줄 수 있는 데가 이제 이 라인, 자기 앞에 있는 요 라인만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류첸코가 여기 보여주는 거야. 나 여기 있네, 빼꼼 하면 여기서 이제 강하게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받으면은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반응만 잘해주면 패스길이 다 열릴 수가 있어요. 등진 상태로 내줄 수 있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인터뷰 보니까 그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가 원래 일류첸코 뭐 이제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움직임을 많이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순간적으로 딱 동료들이 뭔가 맨투맨이 잘 잡혀 있고 이제 수비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팀을 만나면은 우리 맨투맨이 잘 잡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바깥에 멀리 있는 선수들이 빼꼼 하고 나타나줘가지고 볼 받을 수 있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활동량 얘기가 좀 이해가 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 연장선에서 설명드리자면 선택지를 하나 순간적으로 늘려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선택지를 하나 늘려준 것 뿐인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다른 선택지들이 다 생겨나니까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납니다. 여기서 공을 한번 딱 깔끔하게 잡는 순간 여기 주변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파생되는 선택지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늘어났을 뿐인데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다. 그게 이제 공격을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드 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4-4-2에서 그 수비를 잘 펼쳤다, 밀어내는 식의 수비를 잘 펼쳤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박동준 선수의 역습으로 또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박동준 선수처럼 역습에서 한 골씩 넣기 시작하면 그 서울이 굉장히 쉽게 격차를 쭉쭉 벌려나가면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저께 경기가 쉬웠던 게 역습 장면에서 계속 득점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편했잖아요. 일단 수비하면서 우리는 체력 온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원할 때 수비를 들어가서 딱 끊었는데 거기서 득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선수들도 신이 나고 힘이 덜 들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FC서울이 지금 퐁당퐁당 잘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에 향하고 있다. 약간 주식이라고 하죠. 장기 추세는 올라가고 있고 이 단기 추세를 보면 한 경기 한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그 압박 잘했다에 더해서 빌드업을 조금 더 본인들이 김기동 감독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잘 맞춰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은 시즌 초반에 3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꼽았는데 전북이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울산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 시즌 개막전 때는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좀 신기하기도 한데 서울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꼽은 3강 중에 하나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말에 또 경기가 있을 텐데 경기 보고 뭐 재밌는 경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